내가 애니나 만화를 왜 좋아하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고 공부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거든. 그냥 아니 뭐 대학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여기 들어온 그런 마음으로 여기 들어온 친구들 빨리 나가요. 왜냐면은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말한 그런 친구들이 내 말을 듣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2000년 00년부터 한의종을 가르쳤거든. 올해가 23년이잖아. 23년 동안 가르치면서 23년에 여러분들 나이보다 많거나 하고 여러분들 나이 정도로 가르쳤단 말이야. 그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나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을까? 내가 한예종을 가르치기 그 전에도 학생들을 지도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 나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많은 노하우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는데 재구 안녕.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경건까지는 필요 없지만 좋은 기회다. 여러분 뭐 내가 그래도 여기 OPD 그 스튜디오의 원장이잖아. 이렇게 원장하고 이렇게 원장이 이렇게 막 떠들어. 어. 여러분 이거를 상업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내가 뭐 홍보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예 안 하지. 왜냐면 귀찮으니까. 음. 내가 왜 이런 방송을 하는가? 이거를 머리를 쓸 게 아니고 감성으로 느껴보라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바보 같은 녀석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줘서 얘네들의 진로에 입시를 넘어서 이 진로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을까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아저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빠라니까. 전공을 한 아빠야.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귀등도 안 듣잖아. 그런 거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저 사람이 떠들다 보면 누가 질문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한테 덕이 되는 게 좀 있을 거야. 이렇게 굉장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격으로 이렇게 그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서는 힘들어요. 지금까지 21세기 23년 2023년까지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통할 수 있어. 왜? 눈치 잘 보고서 적당하게 내 이득을 취하면 되겠다 하지만 점점 정보력이 많아지고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대시를 하고 이런 것이 기본 즉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왜? 이미 적극적인 친구들, 여기서 적극적인 친구들은 뭐냐면 좋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고 적극적인 성품을 가진 친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정을 가고 싶다. 좋아.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더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니까 성찰, 내가 어느 위치인지 고민하고, 나를 느끼고, 분석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따졌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 자기가 발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질문거리가 많아야 되죠. 우리 홈카페님 같이. 그 사이에 뭐 많이 질문을 했네. 봅시다. 홈카페 아님.
좀 별로인 주제랑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좀 좋지 않은 주제 갖고 하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한계가 느껴져요. 항상 좋은 주제 연습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좀 이상한 질문이다. 어, 좋은, 또, 홈카페님 질문을 또 했네. 재구님 질문 좀 해요. 요즘에 열심히 하는데, 혹시 이렇게 익명으로 질문해도 좋을 수 있을 테니까. 좋은 연출을 하면 메시지 당연히 있어야 생각했는데, 꼭 안 그렇게 하고 캐릭터성만 설명이 되나요? 이게 뭔가 디테일한데 핵심이 빠졌다. 우리 홈카페님이. 응. 뭔가 질문은 되게 나름 절실한데, 코어가 없는 질문을 하네. 아유, 제가 바로 질문했어요. 음. 스토리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걸 뛰어넘으려면,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많이 완성하는 게 답이겠죠? 아, 이거 다른 얘기다. 어, 음. 자, 일단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봅시다. 어, 홍카페님이 좀 별로인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별로라는 거는 일단 그거 자체가 틀렸죠. 왜냐? 예종 시험장 갔는데 주제가 별로야. 그걸 왜 내가 탓해? 교수가 별로인 주제를 내면은 어떡하라고. 예전에 이런 주제 있었어요. 내가 가끔 이제 써먹는 내용인데, 주제야. 이거 한예종 주제예요. 새벽 지하철역에 술 취한 여자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비틀거리면서 역사를 빠져나간다. 이게 주제야. 자, 이 주제는 별로일까요? 아닐까요? 또 이런 것도 있어. 그 하이쿠라고 일본의 뭐랄까, 단시? 아주 짧은 그냥 문장 하나만 갖고서 이제 시가 있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였냐면, 시가 뭐였냐면, 달밤에 도둑이 와서 달을 훔쳐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뭔가 되게 서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이런 것도 있어요. 기타 등등 한예종에서 주제를 내는데 원 뜬금없는 포가 많아요. 많다보다도 종종 있어요. 어떨 때는 되게 유치하기도 하고 재작년인가? 뭐 예종 입시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그런 말같이 나는 주제도 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제지. 하지만 그것도 충분한 주제고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여러분들은 해결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오너야. 근데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야 이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내가 홍보를 할 거야. 광고나 만들어줘. 근데 10초를 해줘야 돼. 말도 안 돼. 근데 야 2억 줄게. 그 2억을 받으면 스튜디오 운영이 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부당한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에 깔고 가야지. 그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거를 깔고 움직이면서 항상 그 문제를, 그 제안을 낸 그 주체가 자기도 이런 게 나올지 몰랐다고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운명이지. 그래야 성공하는 거고. 이게 전제예요. 자, 그럼 봐. 좀 별로인 주제라. 말 같지가 않죠? 스토리를 안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지. 즉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를 파악하고 거기서 그 주제가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이구나라는 거를 캐치해야 돼. 이거 못하면 꽝. 그래서 예종 가려면 똑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똑똑해야 된다고. 그 똑똑이 뭐냐면 내가 그랬잖아.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질문하는 게 이거구나.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지. 소위 말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아무리 그 왜 그런 말 알아요,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 그런 거지. 아니 어떤 걸 얘기해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학교에서는 의미 없지 뭐 이유 없지. 얘 잘하네라 뽑으니까. 실제로 학교 대학에서 교수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아무렇게나 내도 잘하는 애는 잘하게 되니까. 이게 현실인 거야. 예, 그럼 봐. 음,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는 게 한계가 느껴진다 하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좋은 주제를 연습해야 될까요? 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고력을 확산해야 되죠. 어떤 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이 문장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 어떤 것은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죠. 무슨 너의 의견은 어때? 라는 게 물어볼 수 있고, 어떤 것은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렴? 이런 것도 있고, 자, 내가 이렇게 괴랄하게 얘기했어. 너 한번 센스 있게 한번 이거 마무리 지어봐.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출제자의 그냥 마음이야. 마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 그지 같아. 올해 시험 못 보겠어. 나 내년에 볼래. 이렇게 호기로우면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웹툰 작가가 됐어.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만화를 해야지 독자들이 반응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죠. 독자가 너무 후져가지고 독자 수준이 낮아갖고 나는 웹툰계에서 살 수가 없겠다. 그러면 뭐 못하는 거지. 떠나면 되죠.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고. 어디 보자. 어이구 많이 내려갔다. 아까 뭐 있었는데. 자, 천천히 얘기 다 해줄게요. 질문 계속 하세요. 자, 이렇게 됐고. 우리 좋은 연출 얘기했고. 우리 제구 스토리를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걸 뛰어넘으려면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많이 완성하는 게 답이겠죠. 이것은 두 개가 좀 연결이 되지 않는 질문을 했어요. 스토리를 일차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주제를 일차원적, 그러니까 그 문장 그대로만 생각한다는 거지. 예. 그거를 생각하는 걸 뛰어넘으려면 이게 이제 계속 완성되는 게 답이겠죠라는 하는 것은 주제를 일단은 우리 재구님 같은 경우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손을 좀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가면 다 지쳐서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단계가 있지. 그러면 자, 빨리 완성해라. 그러면 그냥 네, 그러고 막 완성해야 돼. 그리고 자, 이제 완성하지 말고 여기서 요만큼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는 시킨 대로 좀 해야 되지. 그게 이제 뭐 입시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막 그 가르치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를 체크하면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달려라 그럴 땐 그냥 앞뒤 없이 달리면 돼요. 바닥에 돌이 많사옵니다. 상관없어. 돌이 있어도 달리고 모래가 있어도 달리고 다 달려야 돼. 왜? 달려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 바닥이 아무리 험해도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이제 제가 기초 체력이 됐구만. 이제 다른 방법을 해야겠다라고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를 믿고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제 단계를 이제 진화할 테니까 열심히 갑시다. 그게 되게 중요해. 됐고 그 다음에 질문이 효우님이
뻔한 소재 갖고 스토리 만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소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아까 그 홈카페님하고 살짝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좀 살짝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제가 너무 안 좋다. 뻔한 소재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 뻔한 소재와 주제의 차이를 알까? 자, 그것부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소재와 주제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일단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건 이제 뻔한 주제, 뻔한 소재라고 하는 것은 주제는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소재가 뻔하다. 그러면은 굳이 장점을 말한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클리셰를 가지고 대체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뻔한 소재를 가지고 만화를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극복하는 방법은 연출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전달력이 좋아야 되지.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얘기도 많이 했지. 영화를 봐. 로맨스 영화예요. 로맨스 영화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야. 두 남녀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혹은 헤어진다. 그렇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우리 그걸 봐. 왜? 저 둘이 헤어질까 연결될까 헤어질까 연결될까 그 과정을 보는 거지 결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헤어졌구나, 이어졌구나, 혹은 이어질 것 같아 라는 결말도 있겠지만, 결론을 본다기보다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단순할 경우, 뻔할 경우에는 그것을 잘 풀어내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시각적인 능력. 그게 쉽지가 않다고. 네. 답이 될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뻔한 소재는 좀 아무래도 식상할 수 있지만 그 뻔한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전달을 잘해서 하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어떤 방법이 유일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발한 소재가 만들어지기는 정말 어렵거든.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입시라는 것은 천재를 뽑는 게 아니고 기본기가 잘 갖춰진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이 기본기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창의력까지 뭐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창의력은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구현하는 능력이 그래도 좀 참신하다는 얘기가 시각화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좀 쓸만하겠는걸? 라고 해서 뽑는 거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든지 한번 봐봐요. 졸작하는 거 봐보라고. 보다 보면 대충 무슨 내용을 갈지 알 수 있거든. 근데 그 과정이 재밌는 거야. 과정이 잘 짜여지면 그 과정을 보는 재미지 결론을 보고서 결정 짓는 것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해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8명인데 좋아요가 3명이에요. 자, 들어온 분 빨리 좋아요. 오늘은 좀 좋아요를 한번 좀 쫄라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잘 해야지 이게 그래도 점수가 좀 가나 모르겠지만 여하튼 와우. 질문이 자 쭉 봅시다. 우리 효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다. 오케이, 그렇지. 우리 째구. 여기 또 홍카페님이 좋은 연출을 하면 메시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하고 캐릭터만 설명. 이건 또 무슨 우리 홍카페님이 진짜 이 질문을 보면 꽤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질문이 되게 엉터리야. 그러니까 문장이 말이 안 돼. 봐요. 좋은 연출을 하면 메시지도 당연히 있어야 생각하는데, 아니 좋은 연출을 하는 거하고 메시지하고 왜 당연하지? 연출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거야. 시각적인 거. 스토리텔링을 잘 전달해 주는 거단 말이지. 근데 메시지는 내러티브하고 약간은 비슷한 건데 좀 개념이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좀 일단 단어의 혼동이 좀 있는 것 같고, 꼭 안 그렇게 하고 캐릭터성만 설명이 되나요? 이 대체 이게 우왕. 지금 이제 질문을 종합해서 내가 해석을 해보면은 스토리를 짜는데 연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연출에서 메시지가 있어야 돼. 즉 나름의 내러티브를 좀 실려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캐릭터만 그냥 다 때려치고 캐릭터만 잘 묘사해도 되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캐릭터를 설명한다.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연출 아닌가? 그리고 캐릭터 묘사가 잘 되면 그 연출에서 메시지 전달이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 연출과 메시지와 캐릭터를 다 별도로 구별하고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웃긴 거지. 응? 이해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려고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것 뿐이지 결국 다 같은 거거든. 그림에서 묘사와 밀도를 분류해서 야 여긴 묘사를 해 여기 밀도해 여기 좀 뭐 이렇게 하는 거가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구별했을 뿐이라고.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좋은 연출하면 메시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뭐지? 어쩔 안 궁금해 꼰대. 이건 뭔 소릴까? 여튼 좋은 연출을 하면 메시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 그렇죠. 좋은 연출을 하면 메시지가 당연히 생겨요. 내러티브가 따라온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거 어려워. 그냥 머리 아프니까 캐릭터만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어. 여하튼 그래요. 음, 오늘 좀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네. 자, 휴우님이 뻔한 소재 가지고 스토리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소재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예. 요건 얘기 똑같아, 그죠? 소재가 뻔해도 연출을 잘하면은 어떻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무조건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재구님,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섞여 있어서. 홈카페님, 어떤 주제는 알 것 같은데 어떤 건 잘 모르겠더라고. 아리까리하네요. 이건 문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홈카페님, 책을 좀 읽든지 문해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그 주제를, 일단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 좀 도움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아리까리 하면 안 되고 그게 뭔지를 출제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라는 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걸 너무 그냥 아리까리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예. 되게 중요해요. 음. 재구님, 쌤 혹시 창작 그림 작업할 때도 만화 작업할 때처럼 솔직하게 그림에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와,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어려워. 우리 재구님 보자. 창작 그림 작업이라는 거를 나는 이제 일러스트라고
해석을 할게요. 만화 작업할 때처럼, 그러니까 일러스트 할 때하고 만화 할 때처럼 이게 구별을 했는데, 솔직하게 그림에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그냥 그림은 됩니다. 그냥 그림은 돼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를 출판물 혹은 영상으로 전달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진솔하게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할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거를 모르고 떠들면은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그림이 됐든 스토리텔링이 됐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면 그래 이게 있지.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해?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다 100% 알아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나? 없어요. 단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했는데 그거를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 나의 노래를 들어주는 관객 한 분만 있어도 저는 노래를 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심파극 같은 그런 얘기가 같이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 그러면 뭐 된 거지.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중 예술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나마 대중 예술은 가볍게 터치하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좀 넓을 뿐 그런 거예요. 자, 이해되나 모르겠네. 홈카페님이 만화 콘티 짜면 쌤이 맨날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근데 쌤이 맨날 의도 모르겠다. 이거는 홈카페님 문제라기보다도 쌤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는 왜 이걸 어떤 의미에서 짰어? 이거는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 의도가 자꾸 빗나가는 거 나는 네 의도를 모르겠다라는 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맥을 좀 짚어야 되는데 이거를 홈카페님이 그 맥을 막 잡으려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홈카페님 같은 경우 내가 안타까운 게 학생인데 선생님 같아. 학생인데 이게 배우는 학생이어야 되잖아. 학생이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막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배우지? 막 그 어떻게 배워야 될지 고민을 하는 학생 같아갖고 훌륭한 예. 만화 콘티를 짜면 쌤이 맨날 의도를 모르겠다. 짰어. 여기 주제가 뭐야? 그건 주제는 내 주제를 갖고 내가 했는데 그럼 그 주제가 뭐 A야 그러면 그걸 차차 얘기해서 야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돼 너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지적해야지 뭔가 변화가 있거나 대안이 있을 텐데 야 네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흔히 말로 직무유기. 이거는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세요. 이거는 홈카페님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재고님 그렇지. 기초 체력부터 만드는 게 오케이. 홈카페님 소재는 단어 주제는 문장. 아우 미치겠다. 아니지. 소재는 단어가 아니고 그랬지. 주제는 당연히 자 우리가 예종 시험 보면은 거기 주제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단문자로 나올 때도 있고 텍스트가 많이 주어질 때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주제는 문장 이건 껍데기 안 본 거지. 주제는 자 이거에 대해서 너희 한번 얘기해봐. 네 나름대로 주제 응? 자 봅시다. 쉽게 얘기할게. 주제는 과일 이게 주제야. 그럼 소재는 뭐냐?
사과, 배, 복숭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과일 하나를 지정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해지고 되게 주관적이 되는 거지. 주제는 큰 거야. 주제, 과일. 그러면 사과, 배, 복숭아, 무슨 뭐 파인애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자기 취향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파헤치는 게 그게 소재예요.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주관적인 거. 이렇게 되고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웹뒤잠티 어쩔 안 궁금해 꼰대 크크크 에이 이 친구는 뭘까? 항상 저런 친구 있죠?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아서 그래. 삐뚤어져가지고 그 제대로 안 보는 거지. 웹디잠티님 같은 경우는 글쎄 어떤 일을 하는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리겠죠 뭐. 만약에 어리지 않고 저러면은 큰일 날 양반이고, 어리면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잘 봐야 돼요. 뭐 여하튼 자, 그럼 그렇고 홍카페님은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다 생각해서 캐릭터 연출 내러티브 메시지를 다른 설정으로 넣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진 것 같고, 우리 홍카페님이 참 큰일 났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약간 차이는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게 홍카페님한테 답변을 해주려면은 지금 이게 있거든. 어떤 거에 대한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를 감싸고 있는 거에서 그걸 다 각각을 보는 거.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 자,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고 칩시다. 나 이제 음식으로 비유를 많이 두는데 라면? 우리 카레 할까? 카레? 그래, 카레. 나 카레 좋아하니까. 카레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양한 뭐 고기도 들어가지만 야채도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카레도 들어가고. 그럼 이것을 전부 다가 다 끓여. 그럼 그것이 카레야. 카레를 뭐 밥에다가 얹어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국수에 얹어 먹을 수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먹겠죠. 카레라고 카레. 근데 카레를 잘 살펴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감자가 있네. 여기 고구마가, 여기 당근, 양파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카레에서 중요한 거는 당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기입니다. 막 카레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카레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떨 경우 나는 여기다가 뭐 이걸 좀 더 넣고 싶어. 넣어도 되지. 왜? 카레의 근본적인 건 깨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이 있지. 감자를 많이 넣으면 어떤 맛이 있고, 단걸 많이 넣으면 좀 더 달게 되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건 이 카레라는 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 약간 차이 있게 해서 캐릭터 연출, 내러티브 메시지를 다른 설정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이걸 다른 설정으로 넣다, 이거를 각각에 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거기 하나에서, 예를 들어, 나 카레 만드는데, 이번에 좀 고기를 좀 많이 넣고 싶어. 돼지고기 넣고 싶은데 돼지고기 많이, 소고기를 많이. 이러면 이거 고기가 좀 많은 카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카레가 깨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카레 많이, 당근 많이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넣어도 카레라는 거를 벗어나면 안 되죠.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지? 아하, 이해했어요. 이해했구나. 제구 말하는 메시지가 좀 더 사회 전체에 공감이 되게 수준 높이려면 독서 답은 아니고 그게 기본 조건이 되는 거지.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다가 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사고, 그쵸? 철학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받고 그 주제를 내가 구현하려면 소재를 딱 설정해 가지고 만들려면 두루두루 아까 얘기한 대로 과일이라는 주제를 냈을 때 내가 나는 복숭아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바나나를 가지고 할래. 즉 과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거를 알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적합한 과일을 꺼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음. 응? 뭐지? 아하, 그런 거 내가 뭐 얘기했나 보다.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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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했네. 응. 자, 오케이 하고. 아이, 죽겠다. 웹디, 잠티, 어쩔 건데. 아이, 좀 다른 거 좀 질문해보면 좋겠다. 웹디 잠 이해가 안 돼요. 에이, 좀, 음. 이해 안 되는 거는 웹디 잠디님이, 뭐랄까, 사고가 좀 부족한 거고,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자, 어쨌든, 뭐, 이해 안 되면 계속 보든지. 자, 재고. 쌤 보기에는 연출이나 스토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만화는 책 추천하면 안 되고 찾아서 보세요. 찾아서 보다 보면은 다 좋아요. 콩카페님이 쌤 지난 나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들이 말한 인체 문제 중 왜 보고할 때는 잘 하는데 창작할 때 이게 뭘까? 아, 보고 그릴 때는 잘 그리는데 안 보고 그리면은 못하는 거 문제가 저도 비슷한 게 있어서 생각해 봤는데 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앵글인지 자세, 도형화 등 분석해서 익혀야 되는데 쌤이 3천번 해야 돼서 무작 의식적으로 습관하다 보니까 익혀지지 않고 창작할 때 익혀지지 않는데 창작할 때 습관적으로 그리는 것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20년 동안 20년이 넘는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나도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방법 그런 것들이 어, 녹아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판단대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말이라는 거에 한계가 있지. 문장에 한계가 있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되게 전달이 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문장이 이제 뒤죽박죽인데 내가 이렇게 보고 그 문장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면 그 포인트를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 포인트는 누가 알려줄 수가 없고 포인트가 뭔지를 내가 되게 고민을 하고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체 얘기했어. 인체를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친구, 대생력이 있고 그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뭐 정말 한 금방 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고 그려야 되거든. 안 보고도 잘 그려야 되는데 안 보고 그리려면 커가 있어야 되거든. 인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그 개념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 우리 재구님, 인체를 그릴 때 막 잘 그리잖아. 그러면 그거를 막연하게 외웠을까? 연습 막연하게 있었을까? 아마도 인체 드로잉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체가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고, 척추. 그리고 중심이라는 거지. 이것은 내가 인체 공부를 하면서 깨우친 거야. 아, 인체는 척추. 척추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 척추. 척추는 똑바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부터 자신이 없는 거지. 자, 척추가 있고 여기가 쇄골이에요. 쇄골. 자, 여러분 하루 중에 척추가 일자로 돼 있고 쇄골이 일자로 돼 가지고 이렇게 직각을 이루는 그 시간은 과연 하루 중에 몇 번일까? 별로 없어요. 왜? 피곤하니까. 척추는 항상 휘죠. 이건 딱딱하네.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쇄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고 이렇게 되지. 근데 환장할 게 있어. 우리의 쇄골은 일자가 아니고 이게 달라요? 얘는 이러고 얘는 이럴 수도 있고 얘는 이럴 수도 있지. 나는 이거를 인체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어느 순간에 탁 깨닫고 엄청 놀랐다니까. 이 척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지 인체가 해결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인체를 드로잉을 하는 방법은 대체 여러분들은 무작정 많이 그리다가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고민을 안 한단 말이지. 그 고민과 암기와 응용을 자꾸 했을 때 좋은 드로잉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1000명 정도면 충분하게 돼요. 근데 왜 많이 그래야 되냐? 몸이 익혀야 되는 시간도 있거든. 서태웅이 말했잖아요. 수만 번이나 쏘아 올린 슛이다. 여러분 아나? 머리로 생각하고 몸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뭐래? 열심히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럼 그거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지. 즉, 그림쟁이라는 얘기고, 감독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좀 가혹하게 얘기했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홍카페님은 되게 열정이 있는데 깨우쳐야 돼. 깨우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좀 굉장히 뭔가 갈망은 해. 막 깨우치고 싶은 갈망이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그냥 습득하는 그 학생의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4년제만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종을 가기에는 지금 사고가 부족해. 홍카페님 비유가 항상 잘 이해되는 것 같는데 연출이나 내러티브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면 하나의 음식인 걸 이해 못하고 다른 재료들로 하면 카레가 아니라 다른 짬뽕이나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미치겠다. 어디 보자. 연출이나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연출하고 내러티브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가족인데 엄마 빼고 가족이야. 물론 그래 엄마 뺄 수 있지. 엄마는 그래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는 다른 데서 살고 근데 엄마는 엄마야. 말은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봅시다. 가족이라면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연출하고 내러티브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면 이 설정하면 자체라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라고.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에서 물과 면을 각각 다르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 면과 스프를 다르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요? 이게 하나라니까. 근데 보기에 달라 보이는데 이게 하나가 돼야지 라면이 끓여진다고. 응? 하나의 음식인 걸 이해 못하고 다른 재료들로 하면 카레가 아니라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그렇지. 여기다 다른 걸 넣으면 그건 다른 음식이 되지. 근데 다른 음식이라도 음식만 되면 돼. 내가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뺐어. 아니 스프를 뺐어. 라면에서 라면 빼면 안 되지. 면은 있는데 스프를 빼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간장을 넣었다 칩시다. 되긴 되지. 근데 맛이 있을까? 되긴 됩니다. 거기에 적절한 맛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예. 아예 다른 짬뽕 음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 주제가 라면이거든. 아, 주제는 음식, 소재가 나는 라면을 선택했어. 근데 그럼 라면을 끓여줘야 되는데, 내가 라면을 끓이다가 거기다 숯을 빼고 간장을 넣었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음식이요. 이건 뭐냐? 간면입니다. 간장라면. 근데, 야, 맛이 없어. 어, 맛이 없나요? 그래, 너 맛이 없어. 안 되는 거지. 확실하게 그게 간장을 넣으려면 그 간장에다가 또 다른 부속 재료를 넣어서 이 맛을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따로 띄워서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음, 어우, 주제는 객관적이고 소재는 주관적이다. 그렇지. 주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큰 대주제.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하는 거죠. 지구. 주제는 지구야, 지구고. 소재는 뭐냐? 각각의 나라. 음. 그러면 그 나라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겠죠? 네, 그겁니다. 그럼 더 크게. 주제는 우주. 소재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거예요. 인체 360도 턴아웃 그리면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것도 도움 돼. 그렇지. 휴님이 그거 제 고민인데 답변해 주신 이후로 공부한 법을 더 능동적으로 밖으로 이해하려 노력했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렇지. 휴님 그게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려고만 하면은 그거 여러분 안 돼요. 우리의 이제 가장 가까운 목표는 일단 대학인 거는 맞아. 그건 맞는데 시야를 더 넓혀야 돼. 왜? 대학만 보고 가다 보면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나?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저 대학이 어려우니까 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면서 열정이 조금 식어질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대학은 내가 원대한 나의 꿈을 가기 위한 중간 다리야. 그 과정에 나는 이런 A라는 대학을 가고 싶어. 왜? 내가 저쪽 가기 위한 징검다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징검다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어요. 힘들지만 즐겁다고. 근데 목표가 대학이면 이 징검다리를 좀 피하고 싶어 해. 그게 이 인간의 똑똑함이지.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의지라는 것이 있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를 내가 뚫겠다. 뚫으면서 어떤 게 느껴지겠지. 이런 부분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니 뭐 당연한 소리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대학은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상관이 없어. 내가 예를 들어 한예종을 가려고 막 재수를 뭐 입시를 몇 년을 해. 좋아, 의미 있어. 근데 나는 어느 대학 이 정도 대학 가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빨리 졸업해서 난 취직해서 내 일을 하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내 목표, 내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야? 추잡하지. 그쵸?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겨우 대학이야? 그 대학은 끼껏해야 그냥 정시로 4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대학만 가면 해결되나? 절대 아니에요. 대학은 과정이라고. 대학은 언제 가도 된단 말이지. 물론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금 그게 핸디캡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저기 할 건 없어요. 카페님이 또 질문도 참 많아. 큰일 났어.
그래도 적게 하더라도 분석을 제대로 하거나 작법서에 있는 글을 잘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렇지. 근데 그거 옛날에는 대생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떤 자세를 해야 스토리를 설명해요. 이건 뭐지? 어떤 자세를 해야 스토리, 항상 뭐 질문을 하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옛날에는 대생이 어려웠다. 그림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떤 자세를 해야 스토리를 설명해야 할지. 어떤 자세를 해야 스토리를 설명해야 할지 어려워요. 대생이 어려웠다. 옛날엔 그림 자체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캐릭터가 캐릭터 드로잉을 어떻게 해야지 스토리에 도움이 돼야 할 게 어려운가? 그 질문인가? 아마 그거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가 몸도 좋고 얼굴도 딱 배우인데 예전에는 몸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연기를 잘하는 게 더 어려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늘겠죠. 나 많이 하면 늘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생은 잘해. 인체를 다 잘 그릴 줄 알아. 됐어. 근데 어떠한 장면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그 어떠한 장면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뭐냐? 상상력이 부재죠.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고 거기서 설정을 어떻게 하고 그럼 얘는 카메라 글을 어떻게 받을 때 어떻게 보이겠다라는 게 되고 그럴 때 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라는 거가 설정이 딱 돼야 되지. 아마 그 얘기 물어본 것 같아. 그거는 생각과 실천을 많이 하면 돼요. 위에 재구님이 말한 대로 360도 턴어라운드를 잘 많이 그리면 그게 단축법이라든지 어떤 인체 360도 돌아가면은 그 기본 도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특히 단축법, 여러분들이 인체를 잘 하려면은 단축법에 대한 거, 단축법. 저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팔이 긴데 이렇게 확 하면 주먹이 내 얼굴 2배야. 그리고 팔 이렇게 보면은 뭐 밑에 있고 상악은 있고 이게 위에 이두근 있고 그럼 여기가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단축이 되면 어떻게 되는구나. 인체를 잘하려면 단축법이 되게 중요해요. 앵글이 변하려면 단축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뭐 외우면 사실 되지. 제구님은 포폴 준비는 몇 월쯤 대부분 완성되어 있어야 할까요? 포폴을 제출하는 전날까지 하는 겁니다. 예정이 20점이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추려 나가는 거죠. 이제 질문 답변 다 했네. 6명이 좋아요하고 4명이 남아있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이 좀 떠들었어요. 몇 분 떠들었나? 벌써 70분 떠들었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예정도 좋고 어디 좋고 다 좋은데 어느 학교를 특정하게 가고 싶어 가지고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그 학교 못 가요. 못 갑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고 그 영리해서 좋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얕게 보지 말고 길게 봤을 때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거를 잘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이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나름 즐거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욕심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좀 더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그거를 잘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걸 잘 생각하세요. 음. 홍카페님 생각할라 했는데 사고력이 아니라 잡생각이 나네요. 잡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잡생각도 생각이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생각하려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라는 게 어렵지. 잡생각은 잡생각대로 둬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 되지. 음.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지금부터 내가 사고력을 키워야지. 그리고 생각을 딱 하면은 사고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잡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거를 정리하는 기술도 생겨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는 뭐느냐? 열심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열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자는 것도 열심히 자야 돼. 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숨 쉬는 것도 입시다. 라는 말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지. 쌤이 연출을 전체적으로 다시 짜주는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안 보고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라도 참고해야 할까요? 이거 좀 위험한 건데, 쌤이 연출을 다 조정을 해줬어. 보통 그렇게 하죠.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고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거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선생님한테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대학을 만약에 갔어. 거기서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되죠. 물론 난 대학만 가면 돼 라고 한다면 되겠지만 바꿔서 또 현실적인 얘기하면 시험장 갔어. 주제 나왔는데 내가 안 해본 거야. 혹은 예전에 했던 거를 내가 조합을 해야 돼. 잘 수정을 해야 돼. 근데 이 연출을 수정할 때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은지를 몰라. 즉, 수정하는 사고력을 내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지 않죠. 진예님 안녕.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 학생들이 스토리를 짜면 다 뒤집어서 거기 그 소재를 활용해서 다시 짜줬다고.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그 학생은 나한테 딱 잡혀 있는 거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학생 자체의 실력이 늘질 않아요. 학생 자체 실력이 왜 늘어야 되나? 만반의 대비지. 선생님들이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깨달아서 그거에 대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야 틀렸으니까 이거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딱딱딱 하면은 돼. 그럼 그렇구나. 감각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너의 생각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 너는 스토리를 짤 때 어느 거를 중점으로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사고를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선생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카페님이 홍카페님 전용이야. 의지가 아니라 학원의 그 시험 비슷한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쌤이 제 콘티에서 수정한 콘텐츠 이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저도 맨날 제가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속상해요. 뭔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건 그냥 푸념인데. 그냥 왜 학원 사정을 나한테 하소연하냐고. 그죠? 홍카페님. 우리 학원 이런데 나 죽겠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거기서 맞춰서 있든지 해야지. 그지 않나? 우리 학원 이래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 학원에 시스템이 있으면 그 학원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너무 싫어요. 싫으면 안 다니면 되는 거고
그래, 난 여기서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나한테 하소연을 해버리면 어떡해. 응?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럼 내 딸 하자 그러나? 응? 거기가 좋으면은, 난 그래도 이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하든지, 뭐 있어야 되잖아. 좀, 투정을 부리면 안 되지. 몇 달 안 남았는데. 7월, 8, 9, 10, 11. 넉 달 남았는데, 자꾸 학원 시스템이 이래요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홈카페님한테. 학생인데 선생 같다고. 그러니까 선생이 할 고민을 학생이 하고 있어. 그 학생은 자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자꾸 물어봐. 아이 참네. 음. 저도 맨날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속상해요. 어, 잠 안 자고 해보고 쌤한테 좀 물어보고 근데 학원 가면 계속 뭐 시험 시키고 해버리니까 연구할 틈이 없겠죠? 참네. 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홍카페님이 실기가 좋으면은 선생님들이 얘 실기를 잘하니까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적어도 예종 선생이라면 열심히 홍카페님이 편애를 받아서라도 잘 지도 받으면 그러면 뭐 본인한테는 좋겠지. 내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투덜거리는 거 보면은 선생님의 나름대로 애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긴 한데 뭔가 불안한 거지. 난 그렇게 보여. 그러지 마요. 그냥 그것도 뭔 소리야.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잘 봐야지. 어, 이게 좀 질문이 웃겨서 이제 설명해주면 쿠나는 내가 만드는 학원이고 어, 그리고 쿠나는 내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다가 그냥 강남에다가 새로 차린 거예요. 브랜드를 새로 만든 거지. 그러면 돼. 예. 그러니까 쿠나라는 브랜드는 내가 만든 거고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내가 OPD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돼요. 분리 독립이 아니고 나는 항상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쿠나에서 잠깐 있었지. 그래서 이제 뭐 하고 놀까 하다가 OPD를 쿠나에서 했죠. 음. 그럼 왜 궁금하대? 음. 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 궁금한 게 없나 보다. 뭐 학원 속사정은 뭐가 궁금한 거? 아니야, 나는 쿠나는 이제 나랑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는 내가 저기 줬고, 나랑은 관계 없는 학원이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회사인데 이걸 준 거야. 응? 그리고 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해됐을까? 예. 그 홍대 쿠나는 원장님이 따로 계시니까. 예. 뭐지? 홈페이지에 멘토링 수업이라 해서 이게 뭔 소린 거지? 홈페이지에 맨투맨 수업이라고 돼 있어서 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쿠나에 있으면서 맨투맨으로 수업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쿠나에 있는구나라고 생각했나 보다. 문장을 너무 못 쓰는 거 보니까 스토리 되게 못 짤 것 같은데 우리 홈카페니 문장이 너무 주관적이야. 그러면 자기 혼자 떠드는 스토리를 짠다는 얘긴데. 원가배님 주제 스토리 짜면은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게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게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보는 사람의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이 문장이 너무 주관적이라서 내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어, 임체 3,000명 하면 스스로 깨치는 것처럼 독학문도 많이 하니까 방법을 알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이고, 감정에 따라 칸 생표현을 다르게 하는 건 중요한가요? 멘토원 수업 내내 뭔 소리야? 죽겠다 진짜. 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친구일지. 재구님, 쌤 저는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뭘 넘어 자야지. 응. 화이팅, 재구님. 응. 만화 많이 해. 응. 자, 몇 분이야? 82분. 뭐, 어휴, 1시간 넘게 했네. 음. 홍카페님은 보면은, 그래, 적극성인 거는 좋은데, 음, 전투력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학생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 근데, 전체를 이해하는 사고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좀 앞으로 달려가는 것들이 좀 강하고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어, 본인의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문해력이 더 부족해지면 안 되지. 그럼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대학은 고등교육에서 그 문해력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 능력치가 떨어져야라는 얘기거든,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문해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문장 보고 이해한다고. 우리나라가 그 글자는 다 읽은데 문해력이 꼴등이잖아.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가짜 뉴스에 많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문해력이 약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문장은 읽어. 그 어쨌든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글을 못 읽는 문맹은 없는데 문해력은 정말 못하거든. 응.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어. 자, 어쨌든 오늘도 거의 이제 84분 오래 얘기했죠? 500ml 거의 다 먹었네. 어저께는 이제 OPD에서 평가하고 뭐 하고 평가 끝나고 10시여 돼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는 11시 넘고 해서 방송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오늘 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방송이 없으면 일요일 날 방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주말에 방송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맨날 사실은 비슷한 얘기야.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OPD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그 X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 친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으면은 공짜로 수업 받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메모했다가, 그걸 뭐든 좋아요. 그걸 내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질문해 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홍카페님은 질문이 계속 있어. 훌륭해. 입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선생님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유가 뭔가요? 근데 거꾸로 입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는 이유는 뭔가요? 어? 홍카페님은 그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대학도 기준을 애매하게 설정해서 서로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림 측면에서만 가르쳐주는 건가요? 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저 선생님 입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선생하지? 근데 그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는 당신은 뭔가요? 특히 다음 세대들이 더욱 미디어에 더 노출될 텐데 문제적 부족이 걱정이에요. 그거는 다음 세대는 걱정하지 말고요. 홈카페님 자신을 걱정하세요. 어. 홈카페님은 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적극성도 있고 뭐 다 좋고 성격도 활발한 것 같고 다 좋은데 공부할 게 많아.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요. 음. 자, 오늘은 이걸로 끝냅시다. 안녕. 오.